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하다가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이긴 한데요. 이게 살짝 버퍼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는 여러 가지지만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컴퓨터가 그 화면이 흔들리질 않아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네, 버퍼링이 좀 심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66초 전에 시작했다 그러고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은 좀 장난을 좀 쳐볼게요. 실시간 그거를 또 안 하고 시작을 했군요. 실시간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어떡할까요?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건가요? 여기도 화질이 안 좋네. 자, 귀걸이를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자, 자크린을 좀 보고 계시면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화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크림도 너무 지저분하게 나가네. 아까 뭐 어떻게 한다고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들어왔더니 너무 큰가?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쵸? 이따가는 화질이 좀 좋은 걸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저장을 할 거거든요. 제 목소리 지금 들리세요? 2명 시청 중이신데 들린다고 메시지 좀 넣어주세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따가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장된 파일이 있으니까 저장된 파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혼자 시작하기 되게 뻘쭘하네. 네. 자, 자크린 다 보셨고요. 사람이 역시 귀걸이를 해야 되죠.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코로나는 영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지쳤고 그냥 다 귀찮고 그러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아유, 그래도 2020년까지는 이럴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을 좀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지요? 저희가 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좀 귀찮은 친구지만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또 찾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은 과도기라 그냥 짜증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좀 그러네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쿠팡 방역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자꾸 무생물에서도 산다는 얘기가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아마 컴퓨터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자판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뭐 신발이니 뭐 이런 거 다 테스트해봤더니 무생물에서도 되게 오래 살더래요. 그래서 그게 좀 이번 코로나 사태가 길게 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어떡하죠? 에이고,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뭐 3월 되면 낮을까, 4월 되면 낮을까, 벌써 4개월이고, 엊그제 우리 6월 1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지나고 나니까 더 조금 마음이, 언제까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안 좋네요. 방역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손 씻기나. 근데 마스크 진짜 이제는 더우니까 저도 조금
굉장히 오래 간다는 마스크를 하나 구했는데 좀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엔 진짜 덴탈 마스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덴탈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도 확신이 사실은 잘 안 쓰고요. 그렇다고 구사를 계속하기는 너무 덥고요. 조금 갈등이 많이 생기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틀다가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노릇은 아니고 저만 이렇게 깝깝한 거 아니죠. 여러분도 좀 깝깝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오늘은 그 책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크레네 디프레라는 그 첼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그 첼로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다음 주에 자클린 디프레를 소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자클린 디프레가 연주한 건 아니고요. 제목 노래 그 음악의 제목이 자크리느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자크리느가 연주한 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조금 이 사연이 길어요. 그래서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곡은 자크 오펜바흐라는 사람이 쓰신 건데요. 이 곡을 이분이 돌아가신 게 188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곡을 1980년도에 토마스 미푼의 베르너라는 분이 자크린의 눈물로 이름을 붙여서 직접 연주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곡인데요. 이 베르너라는 분이 독일에서 첼리스트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음악가인데 이분께서 이 곡을 발견을 하시고 자크레네 뒤프레라는 분은 1945년부터 1987년까지 사셨던 여자 첼리스트예요. 그런데 그 굉장히 젊은 나이에 16살에 런던에서 데뷔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명해진 거는 1965년에 BBC 교향악단하고 미국 연주여행 때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해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가씨였는데 1967년에 22세의 나이에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피아니스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잠깐만요. 하여튼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22세 결혼을 했는데요. 4년 있다가 다발성 뇌척수 경화증 진단을 받아서 첼리스트로서의 연주 활동은 73년도에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16살에 시작을 해서 28살, 약 12년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 활동을 중단을 하고 지금 돌아가신 건 198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실은 말도 잘 못하시고 움직임도 별로 없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연주한 엘가의 협주곡을 들으시면서 말년에는 그 곡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계실 때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언제쯤 얘기하신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윌체어에 앉아 보내던 시절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첼로는 외로운 악기다. 다른 악기나 지휘자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첼로로 음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음악적으로 강한 유대를 가진 보조자가 필요하다. 나는 운이 좋아 다니엘을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연주하고 싶었던 곡을 거의 다 음반에 담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인생의 반려자가 됐던 바렌보임은 병이 좀 악화가 됐을 때 그녀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욕을 먹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엘가의 협주곡을 들으면서 그때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들을 때마다 몸이 찢겨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눈물 조각처럼. 어떻게 하면 삶을 견딜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이분을 추모하면서 이 베르너라는 분이
오펜바흐의 미발표된 곡을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이제 연주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틀으면 이게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안 보냈고요. 틀어드리진 않을 거고, 지금 영상의 밑에 쪽에 보시면 진짜 오늘 화질 너무 안 좋다. 그쵸? 밑에 보시면 제가 자크린의 눈물을 지금 저거를 잡아놨어요. 자크린의 눈물을 이제 여기 관계되는 영상으로 지금 넣어놨고요. 우리 예쁜이가 나중에 저기에 마크를 올려줄 거예요. 예.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아무래도 송출되는 출력을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share my stream?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송출되고 있는 화상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캔슬해야 되겠네.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면 제가 살펴보는 동안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운동은 도구가 하나 필요하세요.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시냐면, 자, 2리터짜리 물병이 필요하시고요. 물을 반만 채워오세요. 2리터짜리 물병이 없으시면 500리터 물병도 괜찮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 채우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반쯤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흔들흔들 할 건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 동안 이게 아마 더 운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찾아오시고요. 일단 저는 그러면 그동안 운동하는 영상을 보실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를 물통을 가지고 저 자세로 제가 이게 찾아봤는데 몇 분을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저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2분 저 영상을 다시 틀어드릴 테니까 한 100번쯤 흔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번이요. 좌우로 100번 영상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운동 다시 시작해 보세요.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세, 예순네, 예순다섯, 예순여섯,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네, 일흔다섯, 일흔여섯, 일흔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세요. 여든다섯, 여든여섯, 여든일곱, 여든여덟, 여든아홉,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아흔셋, 아흔네, 아흔다섯, 아흔여섯, 아흔일곱, 아흔여덟, 아흔아홉, 백. 지금 끝까지 하셨어요? 지금 끝까지 하셨어요? 쉽지 않으시죠? 저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늘 필터가 노랗게 보이죠? 오늘 필터가 노랗게 보이죠? 카메라도 필터도 바꾸고 카메라도 바꾸고 아이고. 소리 들리세요가 저렇게 나갔구나. 소리 들리세요가 저렇게 나갔구나. 조명이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안정성은 있어서 이걸로 했는데 보이기는 해요. 조금 다르게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노란 톤이. 그러면 또 톤을 한번 바꿔볼까요? 컬러를 바꾸면 되거든요. 어이? 아니다. 거꾸로 갔어요. 아니다. 거꾸로 갔어요. 3, 4, 3,
3, 4. 소리가 돌림 노래처럼 들렸어요? 소리가 돌림 노래처럼 들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컴퓨터로 바꾸고 나니까 지금 색깔 어떠세요? 지금 색깔 어떠세요? 지금 색깔 어떠세요? 지금 소리 어떠세요? 소리 이중으로 들려요? 이거 알았었는데 뭐지? 이거 아닌데 뭘까요? 지금도 이중으로 들리세요? 지금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리는 좋아요? 화질 지금 안 좋죠? 화면 톤은 비슷해요? 오케이. 화면 채트. 이게 그것마다 또 다른 거야? 어렵다. 잠깐만요. 이게 하여튼 비밀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운동 하셨어요? 운동 하셨으면 했다고 손 들어주세요. 운동해야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무 때나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없으시면 그냥 500짜리 갖고 하셔도 힘들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조금 더 쉽기는 하죠. 자,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디 해야 되죠 우리가? 아이고 여기 묻었네. 자크리는 디프레 했고 운동했고, 저 운동이 물통 설거지 운동이래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되고 있고요. 한번 좀 시도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시죠? 11시 18분. 오늘은 아이들 인사가 조금 일찍 가요.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오토포커스를 잡아놨더니 얘가 너무 움직여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오토포커스를 끄고 오겠습니다. 어제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도 테스트는 테스트이고 이건 또 이거네요. 못 찾겠다 깨꼬리예요. 그냥 가야 되겠어요. 아이들 인사할게요. 아연아, 엄마가 너 자꾸 고집 부린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연이가 자꾸 고집 부려서 엄마 너무 힘드시대는데 우리 아연이 엄마 힘들게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치? 고집 부리지 말고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그만해야 돼. 알았지요? 서연이, 레아야, 오늘 뭐 했어요? 잘 지냈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은 학교 갔나? 이젠 다 가는 것 같던데 학교를. 서연이, 레아야, 잘 지내? 그 다음에 구하나, 우리 구하니 목요일날 잘 먹으면 알지? 엄마가 도장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던데? 구하나, 우리 잘 먹자. 그 다음에 윤소라, 오늘은 뭐 하고 있어요? 엄마랑 바닷가 갔다 와서 좋았지? 우리 윤솔이 금방 보자. 영준아, 선생님 토요일날 아침 11시부터 2시 사이에 있어. 영준이 놀러 올 거지? 영준아, 곧 보자. 현이야, 이제 드럼 진짜 잘 치던데 토요일날 연주 들려주세요. 세은아, 세희야, 오늘도 엄마 강의 들으러 올 때 너네도 올 거야? 세은이, 세희 안녕. 그 다음에 진영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 건강하게 잘 있다가 밴드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리타야,
오늘은 전화 안 했더라? 선생님이 거는 걸로 돼 있었나? 선생님은 리타가 거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내일 만나자. 자, 인사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여기로 가야 하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윌리엄 신드롬 그 부모님들을 위한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의 정서 관련된 그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던 게 그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뭐 뇌는 다르다. 뭐 그런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민감한 우리 아이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아이들이 춤을 출 때, 아이들이 감정의 춤을 출 때 어머님들도 같이 춤을 추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이들은 마치 트램폴린에서 뛰는 아이들 같이 감정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데, 여기에 같이 뛰시면 안 되고, 어머님들이 안정감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멋지게 강의를 끝나고 났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그 영상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그랬던 부분은 영상에 안 올라가 있는데요. 그 끝나고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고 짜증을 부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짜증을 부릴 때, 아이가 고집을 쓸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신 거구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팁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정말 쉬운데 문제는 이거를 현실에서 할 때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가 어떤 고집을 쓸 때 제일 힘드셨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래서 치료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지만 현실에서 24시간 주 7일을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고충은 제가 감히 이해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님들이 아이가 어떤 고집을 부릴 때 제일 힘드셨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혹은 어떻게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도와주셨는지를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지금 6명 시청 중이신데 지금 어떤 고집을 부릴 때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 중인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광경이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아이들이 고집 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는 이제 차태현이 얘기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는데 첫째, 둘째 아이는 그래도 그 고집이 별로 없는데 셋째 아이는 굉장하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첫째나 둘째는 이렇게 따라왔었대요. 근데 셋째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셋째는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그 뭐 문방구나 뭐 가게 같은데 앞에 놓고 왔더니 아빠가 안 보이도록 가도 안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마다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차태현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 양육이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거는 윌리엄 신드롬만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그 저기 지금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 루이빌인가? 루이빌에 계시나? 하여튼 죄송해요. 장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 그 연구실은 윌리엄 신드롬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매년 자기 생일 달이 되면 와서 재검사를 받고 그게 연구의 일환으로 그렇게 직접 진행을 하시는 데라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같이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봤던 게 위에 연구실에서 그 아이가 테스트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한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고 이제 연구실에서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아빠 보고 점심으로 맥도날드를 먹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맥도날드를 먹기로 했고 너는 이미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된다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먹겠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꼭 맥도날드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맥도날드를 먹기로 했고 너는 이미 먹었다. 오늘은 안 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이제 1층으로 나오게 됐었고 1층에 나오니까 아이는 바로 잔디밭에서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먹겠다고 바로 굴렀고 아버지는 제지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아이는 바닥에서 구르고 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디굴디굴 구르는 아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해서 저도 옆에 있었어요. 저도 좀 떨어진 데에서 관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대굴대굴 구르고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쳐다보기는 하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지루해서 못 살겠는데 아이는 목이 쉬도록 울고요. 근데 아버지는 30분이 되도록 전혀 움직이질 않으시고 그때부터가 재밌었어요. 아이는 그렇게 서럽게 세상이 떠나갈 듯 울고 있다가 일어서더니 툭툭 털더니 걸어가더라고요. 그 아버님도 따라 걸어가셨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저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저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 아이가 자라가면서 지금 저 아이가 저러는 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반응도 이미 돌을 닦는 경지를 지나서 사리가 나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겪으신 게 아니고 아이도 한 번 겪은 게 아닌데 이게 바라기는 3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분이 돼서 아빠가 한 번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돼서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게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한국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은 차태현이 걔를
막내를 가서 데리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대요. 옆에서 차 태우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애를 버리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건전한 도움이고 굉장히 뭐죠? 좋게 얘기하면 관심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참견인데요.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달라서 어떤 때는 관여를 해주셔야 되고 어떤 때는 관여를 안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은 원치 않는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국에서 쉬울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올려주시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시는데 지금 고집을 피운다 그럴 때는 대부분 하면 안 되는 걸 고집을 피우는 거잖아요. 아까 맥도날드처럼 치료사로서의 생각은 이거예요. 어머님이 입에서 한번 안 돼? 라고 나오면 지키셔야 돼요. 근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숙고하시고 지금 내가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안 돼라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나를 먼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돼라는 소리를 참 잘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랑 신체적으로 맞싸워서라도 그걸 뺏을 자신이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치료사로서 얘기하기 되게 쉬운 거 알아요, 어머니. 이게 이상적인 것도 너무 잘 알지만 이게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된 경험이 있으면 네, 화면이 버퍼링이 많아요, 오늘. 화면이 아이고 다시 오늘 화질이 제가 이걸 뭐죠? 그 핸드폰으로 하다가 컴퓨터로 바꿨더니 다시 버퍼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 4살 때쯤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장난감 안 사주고 우는 아이 손잡고 집에 온 경험이 근데 저런 경험이 있어야 아이가 때를 쓰는 게 줄어요. 근데 그 울고불고 할 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잘 아는데 어머님이 쿨해지셔야 돼요. 저는 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폼한 얼굴. 자, 지금은 이건 화난 거예요. 그쵸? 안 돼. 이 표정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조금 더 쪼르면 될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이게 폼에 제일 가깝거든요. 이 표정을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해요. 화난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저게 엄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표정이에요. 그게 폼이거든요. 폼하다. 단호한 건데 안 돼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한 번이나 두 번은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한 번이나 두 번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1살이라고 얘기하는데 1살 때부터 이미 시작하셔야 돼요. 1살 때부터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거는 우리 엄마가 진짜 안 되더라. 1살에는 1살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고 2살에는 2살에 맞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안 돼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 경험을 하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땡깡을 부리니까 되더라. 는 아니라
엄마한테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하니까 되돌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 7살쯤 됐어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 장염이 걸렸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안 먹이시잖아요. 엄마는 끝까지 설명하시죠. 너는 지금 장염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병이 다 나면 너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상황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시고, 또한 어머님도 아이가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 하면, 그러니까 아이의 말도 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고집을 쓴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고집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그거를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게 정당한 요구인가? 혹은 고집인가? 어머님 입장에서는 100% 고집이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저런 생떼를 쓰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집이 아니고 자기의 욕구이고 자기의 필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퍼링 효과일 거예요. 그 수진님처럼 안 사기로 약속하고 마트에 갔으면 안 사고 울고불고 난리쳐도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잘하셨지만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머님들 너무 힘든 거 알지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리시다면, 그러니까 자녀분이 어리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이가 좀 들었다면, 청소년기에 들어갔다면, 아예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한테 솔직히 얘기하세요.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게 너한테는 아닌 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할 거고, 엄마가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네가 좀 심각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근조근 얘기해 주시면 좋겠으나, 그거는 저희 엄마 말대로 한 번에 40분 아이 보고 집에 보내는 치료사 입장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주 7일 근무하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얘기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되게 연관이 되는데요. 엄마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엄마가 했던 조언을 안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방학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해결해 주지 마세요. 엄마는 한두 번 얘기하세요. 방학 숙제를 해야 한다. 안 하면 학교 가서 혼날 거고 뭔가 컨시퀀스가 있을 거잖아요.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실수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직장 2년 차일 때 실수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작소를 운영을 하면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점이 보여요. 우리 지금 20대, 30대의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A를 하라고 시켰으면 바로 옆에 뭐가 있었으면 그것까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책을 좀 치우세요. 그랬으면 그 옆에 상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책이 그냥 나와 있는 책들이 있고 옆에 상자가 있었어요. 그럼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덩어리가 있는 거면 이렇게 봐서 책을 다 옮기고 나면 옆에 있는 거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아르바이트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르바이트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고용주의 입장에서 하나를 시키면 본인이 알아서 1.5를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하나를 시키면 0.5를 해놓는 사람이 좋으세요? 하나를 시키면 10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바라지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를 시켜서 하나만 해도 너무 잘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이것도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전체를 보는 눈이 조금 많이 줄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전체를 보는 눈을 살려주시는 건 어머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는 그 기회가 거의 세션 상황이거나,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거나, 혹은 교회에서 그 뮤지컬이나 그런 그 공연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그때 보여주는 많은 문제점들은 봤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카페에서 토요일날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는 조금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지금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A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만약에 얼음 푸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걱 같은 게 스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저기 둘러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선생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한 2주 3주 겪고 나서는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네 눈앞에 보이는 건데 나 부르면 시급 깎는다 그랬어요. 시급을 깎겠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 아차 싶었어요. 저희가 이런 세션 상황이나 혹은 그런 공연 연습 상황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빨리빨리 통제를 해야 되고, 이게 어쨌든 1대1 세션이 많다 보니까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설거지 잘 못해요. 설거지 잘 못하면 그냥 우리가 다시 씻고 말았잖아요. 근데 카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한번 잘못 씻어놓으면 누군가 다시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사소한 거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게, 이걸 어디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성인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주어지는 공부만 하고 주어지는 스케줄대로 살고 주어지는 것대로 A에서 B까지 공부하고 B에서 C까지 공부하고 C에서 D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 아르바이트생처럼 쪼르르 와서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그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너무 어려운 게,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음악치료 1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세대 쪽에 끼워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쪽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를 자료를 찾아보고 외국 자료도 찾아보고 국내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맨땅에 헤딩하기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교수님 샘플 주세요 를 너무 많이 해요. 교수님 샘플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를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쪼르르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치료사는 너무 변수가 많고요. 너무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번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물론 근데 그게 참 잘 모르겠었어요. 잘 모르겠었던 게 이게 이게 상식인가? 여기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 이걸 상식으로 쳐야 되나? 혹은 이거를 정말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생각하게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소스를 주고 그러니까 그 고민인 거예요. 물고기를 줄 것인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배가 고파 죽겠다는데 물고기 안 주고 그냥 물고기 잡는 것만 가르치다가는 결국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굶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나? 생각하는 교육,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1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장에 나와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가끔 이런 얘기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를 오픈을 한 게 30 중반쯤에 오픈을 했었어요. 한빛음악 치료를 30 중반쯤에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선생님이 애 안 낳아보셨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은 이 아이한테만 전문가세요. 나의 아이 내 아이한테는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내 애는 없지만 애는 한 100명쯤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좀 잘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24시간 그리고 주 7일 아이를 보고 있는 어머님들의 고충과는 비할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은디에 마중물 붓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 마중물이라는 게 아시죠? 옛날 펌프 이렇게 펌프하는 거는 처음에 물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도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라고도 될 수 있고요. 아우 몰라도 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번은 혹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메타인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양육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 채널이 조금 너무 중구난방이라 막 영유아 얘기도 했다가 나이 든 사람 얘기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게 아직 구독자 수가 412명인데요. 오늘 봐야지. 오늘 아침까지 412명. 오! 410명, 13명이 나왔어. 신난다. 이게 1000명이 돼야지 제가 비즈니스 채널로 넘어가요. 그때가 돼야 유튜브 메인 채널에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제가 1000명이 될 때까지만 구독자 국어를 할게요. 이건 국어의 수준이죠? 네, 박미선처럼 안 해도 좋아 이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 아직 그 수준은 안 되고요. 안 해도 좋아가 안 되는 수준이라서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자 얘기 안 할게요. 또 마음 바뀌어서 저 실버 플레이트 받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말려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이 채널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양육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에게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쉬어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수진 오님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오수진님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수진님 커피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시면 그냥 오늘 커피를 드시게 되는 거겠지요? 날이 많이 더워져서 오늘 아이스 커피 한 잔 만들었는데 어머 만들어 놓고 안 마셨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활기차게 이 코로나 잘 넘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살고 계시고 열심히 사실 거니까 너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에서 중점 두지 마시고요. 잘 하고 계시는 거. 집 좀 지저분해도 돼요. 누가 놀러 올 것도 아닌데 놀러 오면 어느 방 하나에 다 집어넣고 문 잠가 버리면 되죠 뭐. 그냥 오늘은 그런 청소법으로 하시죠. 내 눈에만 안 띄는 청소법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엔드가 어디 있더라요? 여기 있다. 엔드.